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일터에서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로운 영상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현재 한국 축구계는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KFA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명확한 설명 없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있어 연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축구 팬들은 한국 축구의 대표 선수인 손흥민의 거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축구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손흥민은 그동안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국제 무대에서 큰 활약을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축구 행정에 경험이 없는 손흥민이 겪었을 암묵적인 고충에 대해 팬들은 더욱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파울로 벤투의 엄적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과 같은 젊은 선수들의 영입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비록 일부 팬들에게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코치로 기억되고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 시절부터 대표팀에 발탁된 백승호 선수의 경우 최근 부임한 감독들 아래에서도 그의 재능과 열정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골을 터뜨리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 많은 팬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뛰어난 실력과 잠재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 감독은 백승호를 대표팀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부에서는 클린스만이 축구협회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클린스만은 선수 선발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 없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의 능력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축구계 관계자들은 클린스만 시대에도 축구협회가 선수 선발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는 백승호, 김문환과 같은 선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믿었던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축구협회의 영향력 아래에서 백승호는 이러한 정치적 게임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고려대학교 출신의 선수들과 홍명보 감독과 연관된 선수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김태환 선수는 홍명보가 감독으로 있던 울산 현대 소속이었기 때문에 대표팀에 발탁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능력 부족으로 비판받던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되었고 그 자리를 황선홍 감독이 임시로 맡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승호는 다시 국가대표팀에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방수 역할로 부임한 황선홍 감독은 짧은 기간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팀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당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황선홍 감독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팀을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라운드에 복귀한 백승호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백승호는 감각적인 패스와 날카로운 슈팅으로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을 받았고 왜 그동안 그가 대표팀에서 제외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에도 백승호는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의 대표팀 발탁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축구협회의 행보를 고려할 때 백승호가 다시 대표팀에 발탁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특히 고려대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백승호는 축구협회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부임에 대해 걱정되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놀라울 정도로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보다는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승호는 축구협회는 이미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피해를 입고 있어요. 저는 적어도 앞으로 대표팀에 합류하는 젊은 선수들이 저와 같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한국 축구가 손흥민, 이강인과 같은 선수들 덕분에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한축구협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이러한 백승호의 진솔한 발언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가 겪은 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한국 축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2020년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을 70세로 정했습니다. 이는 순수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현 정몽규 회장과 경쟁할 수 있는 축구계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다음 해 1월에 예정된 협회장 선거에서는 한국프로축구연맹 회장 출마 이력이 있는 허정무 전 축구선수나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같은 유력한 후보들이 출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정몽규 현 회장 1962년생 62세는 앞으로도 2번 더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구협회의 이러한 행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협회의 일방적인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3명의 투표 중 91%가 넘는 185명이 홍명보 감독 선임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은 협회 내부의 심각한 갈등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표, 이동국 등 전직 축구 선수들과 축구계 인사들이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협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젊고 유능한 선수들만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협회 내부의 정치적 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특히 내부 고발자가 된 박주호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협회의 입장은 아직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협회는 박주호 의원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박주호 의원의 발언이 협회에 대한 가혹한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진심 어린 충고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축구 레전드인 조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한국 축구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서 현재 상황에 처한 축구 선수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주호 감독 선임 과정과 대한축구협회의 법적 조치 소식을 듣고 말문이 막혔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한국 축구 팬들 역시 자신들의 응원의 목소리가 묻혀버린 것 같다며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은 지난 15일 감독으로 선임된 이후 통상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취임 기자회견을 하며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출장을 먼저 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먼저 유럽으로 출국했으며 이번 유럽 출장 기간 동안 외국인 코치를 선임하여 앞으로 2년 반 동안 대표팀을 이끌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많은 축구 팬들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해외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홍명보는 이제 사라지고 옳은 선택을 하라 등등의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많은 이들이 반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존재 이유를 무시하고 팬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 현직 선수들의 비난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으며 협회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협회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축구협회는 축구 이외의 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몽규 회장과 고려대학교 출신들로 구성된 현 지도부는 과연 권력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많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은 협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능력 위주의 인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젊고 유능한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의 위기는 한국 축구계의 큰 도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한국 축구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협회의 과감한 자기반성과 개혁 의지가 필요합니다. 축구 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 무대에서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는 협회만의 것이 아닙니다. 선수들, 코치진, 팬들, 그리고 모든 축구 관계자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축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자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주는 문화적 자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 축구의 발전은 단순히 경기 결과의 향상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축구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팀워크,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 이러한 가치들이 축구계 전반에 걸쳐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와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축구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선수들은 자신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프로 정신을 갖추어야 하며 코치진은 선수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축구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팬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으로 한국 축구를 지지해야 합니다. 또한 유소년 축구 육성에도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미래의 축구 스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한국 축구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 구축과 함께 유소년 선수들의 학업과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합니다.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월드컵, 아시안컵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은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국제적 수준의 경기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한편 여자 축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최근 여자 축구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여자 축구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축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축구계의 윤리성과 도덕성 회복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과거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축구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관계자들의 의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팬들은 축구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과 함께 한국 축구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팬 미팅, 오픈 포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 축구가 직면한 위기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뤄낸다면 한국 축구는 더욱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축구 관계자들과 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가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한국 축구를 만들어 나갑시다. 끝으로 이 글에서 다룬 내용들은 현재 한국 축구계의 상황을 바탕으로 한 분석과 제안입니다. 실제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자신만의 견해를 형성하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축구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